2017년 8월 16일 오전 7시 40분 스페인 동부의 해안 도시 발렌시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햇살로 시작되었습니다. 파트라이스 지구의 갈라모차가 4번지,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 조용하고 정갈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차들의 엔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소음 사이로 무겁고 축축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36세의 건실한 엔지니어 안토니오 나바로는 평소처럼 가방을 챙겨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매일 오가는 이 익숙한 공간의 어두운 구석, 기둥 뒤편에서 누군가 증오와 살의를 품은 채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범인은 안토니오가 차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내는 가장 무방비한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칼날은 번개처럼 안토니오의 가슴과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6번.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폐를 찌른 칼날은 그의 숨을 앗아갔고 심장을 관통한 일격은 그의 생명력을 바닥으로 쏟아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차 옆에 고꾸라졌고 범인은 그가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잠시 응시하다 소리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는 안토니오의 지갑도 값비싼 시계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차 안의 귀중품조차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품갈취를 노린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생명 자체를 표적으로 삼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치 사형집행과도 같은 차가운 처형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바닥을 적신 붉은 선열 위로 한 여인의 비명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안토니오의 아내 27세의 미모의 간호사 마리아 헤수스 모레노. 마리아 헤수스, 줄여서 모두가 마헤라고 부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싸늘한 시신 위에 몸을 던지며 오열했습니다. 안토니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제발 눈 좀 떠봐요. 그녀의 통곡은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조차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11개월. 이제 막 인생의 단꿈을 꾸기 시작한 신혼부부에게 닥친 비극에 발렌시아 전체가 동요했습니다. 마헤는 남편의 장례식 내내 검은 상복을 입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한 가련한 미망인의 완벽한 표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발렌시아 경찰 살인과의 베테랑 형사들의 머릿속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째, 범행 현장은 외부인의 침입이 극도로 어려운 폐쇄적인 주차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비밀번호를 알거나 물리적인 열쇠가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한 곳이었죠. 둘째, 범인은 안토니오의 출근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셋째, 안토니오는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엔지니어였고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설계도는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 어쩌면 안토니오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려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사들은 마헤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원한 관계를 찾기 위한 절차였지만 그 기계 안에 담긴 데이터의 바다는 수사팀을 거대한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가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며
집안에 은둔하고 있던 그 시각, 그녀의 휴대전화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복원된 메신저 기록과 통화 목록은 미망인의 슬픔이 아닌 한 여자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기괴한 치정의 거미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헤는 안토니오와 결혼한 11개월 동안, 그리고 남편이 살해된 직후에도 무려 4명의 남자와 동시에 깊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자들은 다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그녀의 몸을 관리해주던 개인 트레이너, 고향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옛 연인, 병원의 동료 간호사, 그리고 결혼 전부터 그녀의 집을 드나들던 또 다른 남자까지. 마헤는 이들을 각기 다른 요일과 시간에 배치하여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병원에서 생명을 돌보는 헌신적인 간호사의 가면을 썼고, 밤에는 각기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이 남자들 모두에게 남편 안토니오를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구속하는 괴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집필했고, 남자들은 그녀의 가냘픈 눈물과 거짓된 고백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그녀의 기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특히 주목한 인물은 살바도르 로드리고, 일명 살바였습니다. 그녀는 마헤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의 중년 남성으로 가정이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헤가 쳐놓은 덫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걸려든 사냥감이었습니다. 마헤는 살바의 순진함과 보호 본능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살바에게 남편이 매일 밤 나를 때린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지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낀다며 가짜 멍자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살바에게 안토니오는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괴롭히는 거대한 악마였고, 마헤는 자신이 반드시 구출해야 할 가련한 성녀였습니다. 수사진은 마헤의 아파트 건너편 건물에 비밀 감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포착된 마헤의 모습은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무너져 내리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거울 앞에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외출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 눈빛엔 슬픔 대신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서늘한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안토니오의 보험금과 유산 상속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한 손으로는 시부모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살인 공모자와 우리의 자유가 머지않았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렌시아 경찰은 이제 이 파렴치한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청장치와 GPS 추적기가 그녀의 주변을 포위했고, 형사들은 그녀가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검이라며 믿었겠지만, 그녀가 짜놓은 거짓의 실타래는 이미 곳곳에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로 어떻게 남편의 살해 장소와 시간을 조종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한 배후에는 어떤 소름 끼치는 계획이 더 숨겨져 있었는지.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 어떻게 가장 추악한 살인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마헤, 그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해의 휴대전화에서 쏟아져 나온 데이터는 단순한 불륜의 증거를 넘어 한 인간이 타인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스라이팅의 교본과도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마해와 살바도르 로드리고, 일명 살바 사이의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살바는 47세의 가장으로 마해가 근무하던 발렌시아 병원의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하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지만 마해라는 치명적인 거미줄에 걸려든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통제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해는 살바의 보호 본능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살바에게 남편 안토니오를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그는 내가 당신과 연락하는 걸 의심하며 내 목을 졸랐어요. 마해가 보낸 이런 메시지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기는커녕 그녀를 위해 아파트를 사고 미래를 설계하던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바는 마해가 보내주는 가짜 상처 사진과 눈물 섞인 음성 메시지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해를 지옥에서 구출할 유일한 기사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망이었으나 마해는 교묘하게 살바를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해요.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살바에게 살인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해는 결코 죽여라 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바가 스스로 살인을 결심하도록 심리적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살바는 결국 마해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마. 내가 모든 걸 짊어질게. 마해는 기다렸다는 듯 답장했습니다. 역시 내 사랑 당신뿐이에요. 사건 발생 며칠 전 마해는 살바에게 범행의 핵심 도구인 열쇠를 건넸습니다. 안토니오가 차를 세워두는 지하 주차장의 마스터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남편이 잠든 사이 열쇠를 복사하거나 여분의 열쇠를 챙겨서 살바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안토니오의 출근 동선을 분 단위로 체크해 살바에게 보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5분에 내려갈 거예요. 그때가 가장 조용해요. 이것은 명백한 살인 공모였습니다. 마해는 살바에게 범행 후 도주로와 피 묻은 옷을 처리한 방법까지 조언하며 그를 완벽한 살인 기계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한편 발렌시아 경찰 살인과의 추적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마해의 집 건너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그녀는 집 안에서 다른 연인들과 전화하며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안토니오가 죽고 나니 이제야 숨을 좀 쉬겠어. 그 사람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 여행 가자. 유족들 앞에서의 그 처절했던 오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청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또한 마해가 살바 외에도 여러 남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또 다른 연인에게도 남편이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만약 살바가 실패했다면 그녀는 아마 다른 남자를 부추겨 안토니오를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순정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포식자였습니다. 형사들은 마헤가 살바와 접선하는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끈질기게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세비야 인근의 외딴 공원에서 만나 밀회를 즐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살바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헤 앞에서 절절한 애정을 표현했고, 마헤는 그런 살바를 다독이면서 진실을 묻어둘 것을 종용했습니다. 수사의 결정적인 국면은 살바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마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그녀의 부탁으로 범행을 준비하며 겪었던 심리적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내 영혼을 팔았다. 안토니오를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그녀가 그를 원하지 않는다. 이 기록들은 마헤가 살인을 교사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헤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오히려 살바에게 연락해 경찰이 우리 사이를 의심해. 당분간 연락하지 마. 모든 건 당신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해. 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헤의 휴대전화 복원 데이터, 잠복 수사를 통한 불륜 및 공모 정황, 그리고 살바의 자백 직전의 심리적 불안 상태까지. 발렌시아 경찰은 2018년 1월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마헤가 평소처럼 병원에서 간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마헤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살바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켰습니다. 그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바의 눈물 섞인 자백은 마헤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경악해 한 검은 과부의 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법정에서도 그 완벽한 연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치명적인 입술은 법관들 앞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진실과 거짓이 격돌하는 뜨거운 법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2020년 10월 발렌시아 지방법원의 대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와 수많은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페인 전역이 이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한 명은 살인을 직접 실행한 살바도르 로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로 지목된 검은 과부 마헤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곧바로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했습니다. 마헤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거나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전략적으로 마헤를 살바의 광기 어린 집착에 시달린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살바가 혼자서 망상에 빠져 저지른 살인이며 마헤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살바의 협박과 스토킹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흐름을 단번에 뒤바꾼 것은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의 바다였습니다. 검찰은 법정 대형 스크린에 마헤와 살바가 주고받은 수천 건의 메시지 중
가장 결정적인 내용들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헤가 남편 안토니오를 내 인생의 암적인 존재,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부르며 살바를 부추긴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 마헤가 살바에게 보낸 메시지인 "이제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라는 문구가 공개되자 법정 안은 거대한 술렁임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안토니오의 부모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살바의 증언이었습니다. 마헤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눈이 멀어 칼을 휘둘렀던 살바는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비로소 자신이 그녀의 일회용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헤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살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날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마헤는 제게 주차장 열쇠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녀는 제게 안토니오가 자신을 매일 밤 때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죽인 후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웃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욕망을 위한 살인 기계였을 뿐입니다. 살바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마헤는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거나 고개를 저으며 살바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망상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가 오자 법대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살인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열쇠는 그가 내 가방에서 몰래 훔쳐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살바는 그런 나를 소유하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담한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남자를 한순간에 미치광이 스토커로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헤가 관리하던 남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살바 외에도 그녀가 동시에 만났던 4명의 남자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마헤가 자신들에게 남편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한 증인은 마헤가 안토니오의 장례식 직후 자신과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마헤가 구축해놓은 가련한 미망인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포식자의 본능을 목격하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마헤의 태도는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과호흡 증상을 보이거나 실신한 척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그녀의 이런 행동이 고도로 계산된 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까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안토니오의 피 묻은 셔츠와 범행에 사용된 칼이 증거물로 제시되었을 때도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에 대한 계산적인 번뜩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논고는 법정을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헤, 마리아 헤수스 모레노는 칼을 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바의 손을 빌려 안토니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죽음을 설계한 검은 과부입니다. 그녀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남편 안토니오에게 보여준 행위는 극도로 악한 중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대법정의 천장을 울리며 배심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은 마헤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그녀의 연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긴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흐르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마리아 헤수스 모레노, 배심원단은 당신의 살인 공모 및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마헤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 서늘하고 증오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검은 과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정은 안토니오 유가족의 통곡과 정의의 실현을 외치는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마헤가 설계한 완벽한 범죄가 과학 수사와 인간의 이성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또 다른 기괴한 서사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창살 안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페인을 다시 한번 경악해 할 그녀의 감옥 안에서의 삶, 그리고 어머니가 된 검은 과부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마헤에게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 대중은 비로소 파트라이스의 잔혹한 거미줄이 거쳤다고 믿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살바는 17년형을 선고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마헤 역시 차가운 창살 안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검은 과부의 서사는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더욱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수감 생활 중 전해준 마헤의 소식은 스페인 사회를 다시 한번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특유의 매력과 조종 능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헤는 동료 수감자이자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남성과 사랑에 빠졌고, 놀랍게도 2024년 말 감옥 안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을 죽인 여자에서 아이를 품은 어머니로의 변신. 이는 감형이나 가석방 혹은 수감 환경의 개선을 노린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방패 삼아 자신의 가혹한 범죄 이력을 희석하려 했고, 언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의 유가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토니오는 아버지가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가운 주차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를 죽인 여자는 감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며 모성애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뒤틀린 영화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미디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제작하며 이 비극을 소비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대중의 관음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잔혹한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화려한 미디어의 조명 아래가 아니라 안토니오가 잠든 조용한 묘지에 있습니다. 안토니오 나바로는 그저 아내를 사랑했고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죄밖에 없었습니다.
마해는 그 순수한 신뢰를 살해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남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주입했던 학대받는 아내라는 프레임은 실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의 목소리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훔쳐 썼습니다. 마해 사건이 남긴 유산은 뼈아픕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치명적인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언어와 감정으로 타인의 이성을 마비시켜 대신 칼을 휘두르게 했습니다. 공모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살바의 의지를 거세하고 자신의 욕망을 주입한 영혼의 살인자였습니다. 스페인 사법체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 조종에 의한 범죄 교사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거센 논의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마해는 2040년대가 되어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죄를 잊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검은 과부라는 별명은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을 칭송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쓰고 타인의 사랑을 먹어치운 포식자에 대한 경멸의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과연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욕망의 대가는 이토록 길고 잔혹하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파트라이스의 그 지하 주차장은 이제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어디엔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떠난 안토니오의 억울한 영혼과 한 여자의 뒤틀린 욕망이 남긴 얼룩이 여전히 배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그 수많은 내일과 유가족들의 부서진 마음은 그 어떤 판결문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는 감정 속에 혹시 누군가의 조종과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에 동정심을 가질 때 그 눈물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면은 아닐지를 말입니다. 마해의 연극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서늘한 교훈은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악마는 뿔을 달고 오지 않는다. 가장 매혹적인 미소와 가련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속삭인다. 이것으로 스페인 전역을 들끓게 했던 파트라이스의 검은 과부 마해 사건의 전말을 마칩니다. 비록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진실의 힘을 믿는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마해를 막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외면하고 싶은 수많은 진실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개를 걷어내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 저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더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수요 미스터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진실의 추적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숨겨진 정의를 찾아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요 미스터리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은 안전하신가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